전쟁으로 가족과 남편을 잃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에 미친 듯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초대한 적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러시아의 한 여성 기자가 그들의 이야기를 취재하던 중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두운 면모가 드러날 뻔했는데 과연 그녀가 밝혀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아파트 건물을 나서며 스카프를 단단히 두르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점검했어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이고 저는 러시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제 임무는 전쟁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모스크바의 거리는 오늘 아침 회색빛으로 침체되어 보였어요. 전쟁 전보다 문을 연 상점들이 훨씬 적었어요. 사람들은 걱정과 추위에 움츠린 채 머리를 숙이고 서둘러 가고 있었어요. 저는 전자제품을 팔던 상점 앞에 걸려있던 영구 폐점 간판을 빠르게 사진에 담았었어요. 그 간판은 몇 달째 그대로였어요. 오늘은 전투에서 남편을 잃은 올가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그녀의 아파트 건물이 한때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던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지금은 놀이터가 텅 비어있고 많은 창문들은 불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많은 가족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났거든요. 올가 씨가 문을 열며 약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그녀의 아파트는 깔끔하지만 소박했어요. 한쪽 벽에는 남편의 미소 짓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옆에는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가 씨께서 작은 탁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그 탁자 위에는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고 테이블 위에 녹음기를 놓았어요. 저는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하고 싶었어요.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올가 씨는 차를 따르면서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였어요. 모든 게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떨리는 손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정부의 지원은 겨우 식료품 정도뿐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혼자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신속히 받아 적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에카테리나 씨와 마리아 씨처럼 전쟁으로 인해 삶이 산산조각난 분들의 이야기와 닮아 있었어요. 얼굴은 달라졌지만 그 눈빛 속의 슬픔은 변함이 없었어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이 질문은 매번 포함시키는 질문이었지만 답변은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뜻밖에도 올가 씨의 얼굴에 약간의 빛이 돌아왔어요. 네, 뜻밖의 일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어 한국에 계신 분과의 채팅 대화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한국국에 계신 분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분은 자기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요리법도 보내주셨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놀라며 눈썹을 올렸어요. 한국이요? 한국 분과 이야기하는 게 특별할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게는 한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올가 씨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정말 놀라워요. 기술도 도시도 교통도 완벽해요. 게다가 사람들도 존중과 배려심이 넘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서울의 깨끗하고 밝은 거리 사진과 한국 친구가 보내준 음식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스크롤을 내리자 올가 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한국 드라마 스크린샷들이 보였어요. 드라마도 보세요? 라고 저는 반신반의하며 여쭤보았어요. 제 여동생도 예전에는 드라마를 즐겨보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라마를 보면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드라마 속 남자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여성들을 정중하게 대하거든요. 우리가 겪은 폭력 속에서도 어딘가에 다정함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게 해줘요. 라고 올가 씨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구심이 남았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갑자기 한국 이야기를 하자. 저의 친구 세르게이가 한국 제품을 그리워하며 불평을 토로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올가 씨에게 예전엔 우리 상점에 삼성 TV와 LG 냉장고가 가득했었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올가 씨의 눈동자가 반짝였어요. 맞아요. 예전엔 항상 잘 작동했고 문제가 생기면 쉽게 수리할 수 있었어요. 요즘처럼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한숨을 쉬며 주방을 바라보셨어요. 주방에는 새로 들인 중국제 냉장고가 시끄럽게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장비를 정리하며 한국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한국 제품, 드라마,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봐야 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며 회색빛 거리를 걸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전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한국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된 걸까? 이 단순한 의문이 제 다음 보도뿐만 아니라 제 삶 전체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올가 씨와의 인터뷰 이후로 저는 계속 한국에 대해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제가 거의 모르는 이 나라에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지 저의 궁금증은 날마다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 사무실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휴대폰을 자랑하는 세르게이를 보게 되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아직도 그 옛날 삼성폰을 쓰고 있어요? 라고 제가 말하며 그의 책상에 기대었어요. 세르게이는 웃으면서 갤럭시 S22를 자랑스럽게 들어 보였어요. 3년째 쓰고 있는데 아직도 말짱해요. 제 동생은 지난달에 중국 제품 휴대폰을 샀는데 화면에 벌써 문제가 생겼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전쟁 전부터 쓰던 삼성 휴대폰을 꺼냈어요. 케이스에 흠집이 있었지만 수없이 떨어뜨려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한국 제품은 오래 가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세르게이는 목소리를 낮추며 휴대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엔 우리 상점에 삼성 TV와 LG 냉장고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쉽게 수리할 수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값싼 대체품들은 몇 달도 안 가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사우스 코리어를 검색어로 입력했어요. 반짝이는 도심들, 빠른 기차, 붐비는 시장의 이미지들이 화면을 채웠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생기가 넘쳤어요. 점심시간에는 한국의 일상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마치 SF 영화 속 장면처럼 깨끗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시간을 지키며 운행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작은 마을에서도 우리 모스크바의 인터넷 속도를 능가하는 속도를 자랑했어요. 그날 저녁 연구 차원에서 한국 드라마 한 편을 보았어요. 원래는 웃어넘길 법한 드라마라 생각했지만 두 편을 보고 나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야기 전개는 사려 깊었고 등장인물들도 복잡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어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가족 문제,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요즘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가 드미트리 씨를 인터뷰했어요. 공식 인터뷰가 끝난 후 요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드미트리 씨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드미트리 씨의 눈이 반짝이며 대답하셨어요. 네, 예전엔 한국이 단순히 휴대폰 만드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제 딸이 도시 영상을 보여줬어요. 도로에 구멍 하나 없더라고요. 라며 웃으시더군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또 어떤 점이 인상 깊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드미트리 씨는 체계적이라는 점이에요. 교통, 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작은 마을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돼요. 밤에 혼자 길을 걸어도 안전하다고 느껴지죠. 완벽한 치안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며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 거리를 힐끗 쳐다보셨어요. 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특히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주말 전에 인터뷰했던 28살의 교사 마리아 씨와 만나게 되었어요. 마리아 씨의 작은 아파트는 다채로운 한국식 쿠션들로 꾸며져 있었고 배경에는 K-팝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인터뷰를 시작하며 언제부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마리아 씨는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 드라마를 보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온라인 모임에도 참여하게 됐죠. 지금은 매주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보여주며 수십 건의 한국인과의 대화 기록을 자랑하셨어요. 전쟁 이후 좋은 남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순히 한국 문화가 마음에 들어서예요.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때 이 여성들이 단지 러시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한국 문화와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의 요리 동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한 요리사가 김치찌개라는 매콤한 찌개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늦은 시간임에도 입맛이 돌더군요. 충동적으로 재료를 적어두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재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인 작은 국제시장에 들렀어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고추장도 구비되어 있었어요. 계산대에 가져가자 상점 주인께서 익살스러운 미소로 한국 요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라고 물으셨어요. 당분간은 이 재료들을 더 이상 들여오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살짝 방어적으로 궁금해서요.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점 주인께서는 윙크하시며 그래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라고 답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변화된 자신을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은 좋은 휴대폰을 만드는 멀리 있는 나라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음식을 요리할 재료까지 사게 되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눈을 돌린다면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때 올가 씨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보였던 회의적인 반응을 떠올리며 내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인의 마음의 문이 많이 닫혔지만 어쩌면 이 뜻밖의 창문을 통해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이게 무슨 냄새니? 어머니께서 제 아파트에 들어오시며 물으셨어요.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초대했던 터라.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전쟁 때문에 거의 불가능해진 지금 더욱 소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끓고 있는 붉은 스튜 냄비를 저어주었어요. 이건 한국식 짬뽕이에요. 한국의 매콤한 해물국수 요리예요. 제 방식으로 만들어봤어요. 재료가 다 구비되지는 않았지만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어머니께서 눈썹을 치켜세우시며 한국 음식도 만들 줄 아니? 언제부터? 라고 물으셨어요. 몇 주 전에 제 회의적인 시각이 떠올라 웃음이 나왔어요. 전쟁 중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도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연구 중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 연구는 점차 제 삶의 일부가 되어갔어요. 업무 후 매일 저녁마다 저는 한국 요리 영상을 보거나 한국 역사를 배우고 기초 한국어 회화를 연습했어요. 심지어 러시아인과 한국인이 언어 교환을 하는 온라인 그룹에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짬뽕을 한 모금 맛보시고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매콤하지만 맛있네. 예전에 사무실 근처에 있던 한 한식당이 생각나는구나. 문 닫기 전에는 자주 갔었거든. 모스크바에 한식당이 있었어요? 라며 저는 놀라 물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지. 별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너희 아빠와 함께 몇 번 다녀왔었어. 라고 옛 추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전쟁 전 모든 것이 달랐던 시절의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다음 날 후속 인터뷰를 위해 에카테리나 씨를 찾아갔어요. 그녀는 전쟁 초기에 남편을 잃은 40살의 한 부모였어요. 작은 아파트 안은 깔끔했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 놓인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녀의 삶의 팍팍함이 느껴졌어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며 차를 권해주셨어요. 탁자 위에는 일시 정지된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는 태블릿이 놓여 있었어요. 아들이 낮잠 자는 동안 보다가 멈췄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수줍게 고백했어요. 저도 요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에카테리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가족이 서로를 도와주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예전에 러시아를 기억하시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에카테리나 씨의 벽에 걸린 다채로운 천장식들을 보며 한국풍 장식들이 눈에 띄네요. 라고 말했어요. 제 한국 친구가 보내줬어요. 라고 그녀께서 부드럽게 태엽을 만지며 설명하셨어요. 온라인 언어 교환 모임에서 만난 분이세요. 서울의 모습과 일상의 이야기를 자주 전해주시죠. 그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반짝이는 도시와 전통 궁궐이 어우러진 풍경, 벚꽃이 만발한 공원,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이 담겨 있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라고 그녀께서 말씀하시며 러시아와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처럼 평화롭고 체계적이며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죠.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평소 전쟁의 고통에 관한 질문을 했던 제가 달라졌음을 느끼며 메모를 하였어요. 이번에는 고난보다는 희망에 대해 묻고 싶었어요. 한국의 어떤 점에 가장 끌리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에카테리나 씨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러시아를 벗어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사회가 교육, 근면, 서로를 돌보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거든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라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어린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로봇 장난감을 꼭 쥐고 일어났어요. 에카테리나 씨께서는 자랑스럽게 그는 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은 언어를 금방 익히더라고요. 가끔은 제 발음을 지적하기도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편집장님께서 사무실로 불러 제게 전쟁 중 러시아인이 한국 문화와 소통하는 모습을 다룬 특집 기획기사를 제출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는 평소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군요. 라고 말씀하시며 제 초안을 살펴보셨어요. 저는 자신도 놀랄 만큼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고통뿐만 아니라 희망에 관한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야 해요. 편집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예전엔 당신이 한국 드라마를 허황된 판타지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에는 제가 몰랐던 깊이가 있고 이 연결고리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처한 현실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편집장님께서 제 기획서를 두드리며 좋아요. 진심이 느껴지는 글로 써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모스크바의 거리에 부드럽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웃음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랜만에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는 우리 도시에서 참 드물었어요.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한국어 학습 앱에서 연습하라는 알림이었죠. 6주 전만 해도 전자제품 외에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요리하며 두 문화 사이의 뜻밖의 연결고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때로는 희망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피어나기도 하는구나. 올가 씨와 처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한 지 3달이 지난 후 제 아파트는 많이 달라졌어요. 부엌 선반에는 한국 요리책들이 꽂혀 있고 벽에는 한글 차트가 걸려 있으며 휴대폰에는 한국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가득해졌어요. 저는 러시아인들이 한국에 점점 매료되어가는 모습을 다룬 기사 시리즈의 최종 원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단순한 보도과제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어느새 제 개인적인 여정이 되어버렸거든요. 세르게이가 공유 오피스에 들어와 2잔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다 준비됐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거의 다 됐어요. 라고 대답하며 마지막으로 문서를 훑어보았어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줄은 몰랐어요. 한국과의 인연 시리즈는 러시아 전역의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한국 문화, 제품, 그리고 한국인과의 우정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세르게이가 모니터를 돌려 댓글을 보세요. 레시피, 언어 팁, 영화 추천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올가 씨가 처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제 편협했던 생각을 떠올렸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세르게이는 우리 모두 그랬죠. 예전엔 제가 삼성 제품이 그리워서 불평했는데 지금은 매일 밤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보고 있어요. 제 아내도 제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첫 인터뷰이자 이 모든 여정의 시발점이 된 올가 씨를 다시 찾아갔어요. 올가 씨의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칙칙했던 회색 벽 대신 밝은 색채가 가득했고 한식 스타일의 쿠션들이 소파를 장식했으며 선반에는 한국 그릇과 온라인 친구들이 보낸 작은 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올가 씨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어서 오세요. 오늘은 한국 차를 준비했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저희는 눈부시게 하얀 눈으로 덮인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았어요.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빨간색과 파란색 재킷을 입고 눈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올가 씨께서 향긋한 차를 따르시며 당신의 기사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예전엔 서로 말을 섞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국 요리법을 묻기도 하고 이웃의 딸은 저에게서 한국어 문장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솔직히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라고 인정했어요. 차에는 생강과 감귤의 향이 어우러져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따스함을 전해주었어요. 올가 씨는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희망을 찾게 돼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탈출구가 아니라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친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어요. 저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한국 친구와 계속 연락하고 계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올가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네, 매주 연락해요. 일요일마다 화상통화를 하면서 한국 역사를 배우고 있답니다. 예전에 한국이 우리 지역처럼 분단되었다가도 멋진 나라로 거듭난 걸 알고 계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며칠 후 한 노신사 독자로부터 마음을 울리는 편지를 받았어요. 1950년 우리나라는 전쟁 중 북한을 도왔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중요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사를 통해 많은 희망을 얻었습니다. 라는 진심이 담긴 내용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저는 부족한 재료 속에서도 생강, 마늘, 야채의 맛을 살린 변형 한식 요리들을 준비했어요. 식사 도중 어머니께서 요즘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예전보다 미소가 많아졌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녀의 말씀을 곱씹으며 어쩌면 웃을 만한 이유를 찾게 된 것 같아요. 제 보도에서는 전쟁 파괴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희망 행복 같은 새로운 무언가가 제게도 쌓이고 있거든요. 라고 답했어요. 식사 후 한 한국 기자로부터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 번역 기사를 읽은 그는 서울과 모스크바의 일상을 다룬 협업 기획을 제안했어요. 열정적인 답장을 쓰면서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실감했어요. 전자제품 외에는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제가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고 한식을 요리하며 양국의 문화가 이어지는 교류의 장을 열고 있었거든요. 정말 완벽하다고 느꼈어요. 전쟁과 정치로 찢긴 세상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 서로 연결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더군요. 이런 연결이 총알을 맞거나 정부 정책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공통된 인간애를 일깨워주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알렉세이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